나 어디 케이스 엄청 많아. 여기 한 케이스 핑크 좀 많아. 뭐야? 다음 달에 할거 아니야? 뭔데? 아니, 내 소설인데? 우리 시작할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시작한다. 이제 시작은 어제부터였지만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오전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오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워크샵도 하고 대화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갖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하기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그래서 원래 시간보다 좀 늦어졌잖아요. 오전에 이 강의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셀별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은 일단은 오전에는 단 1시간 안에 강의를 하고 진행하고요. 점심 식사한 이후에 조금 더 이어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셀 모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 하기 전에 이제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년도지? 작년. 재작년. 네. 재작년. 2년 전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 다 아시죠? 네. 이름 잘 기억하세요. 네. 저는 딸이 넷입니다. 요게 작년. 이름 잘 보이죠? 요게 작년.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 판정 받으시고 이제 평생을 일하셨다가 이제 몸이 아파지셔서 쉬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확 떨어지고 몸무게가 30몇 킬로로 살 빠지시고 수면 장애가 오고 섭식 장애가 오고 인지 장애가 오면서 작년 2월까지 일하시고 그만두셨어요. 도저히 몸이 못 견뎌서.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모시고 오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찬조였어요. 찬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 손. 원래 같이 찍었다가 교회에 가족 사진, 그러니까 사진들을 하잖아요. 가족 사진이 최근 게 없어가지고 최근 거 하나 올리려고 가족 사진 하나 찍으려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되게 섭섭해하면서 여기 손을 이건 작년 4월인가 3월인가 때입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레오예요. 그리고 이 삐아기들 한 명은 죽었습니다. 메추리예요, 메추리. 키우고 있어요. 저희는 동물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뭐죠? 저희 집에 수컷은 동물만. 저를 비롯한 수컷은 동물만. 사람은 다 여자. 레오도 수컷, 삐아기도 수컷. 동물만.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애니어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 혹시 아세요? 해보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시죠?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이 뭐잖아. 애니어그램 뭐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아까도 이제 인격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기질과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애니어그램은 그것 안에서 성격 유형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격을 검사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애니어그램 만능주의자도 아니고 MBTI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격을 검사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테스트나 검사나 방법들이 100%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두루두루 확인하고 참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내면을 살펴야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숨겨진 나의 내면에 있는 동기, 또 내면에 있는 죄, 내면에 있는 연약함, 이것들을 조명하셔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걸 하나님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연구하고 검증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도구이고요.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MBTI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애니어그램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이 뭔지 설명하겠지만 이제 애니어그램을 할 때 우리는 애니어그램을 왜 그럼 하는가? 이게 뭐 성경 말씀같이 100% 진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특강으로 애니어그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애니어그램이 충분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MBTI는 성향검사잖아요. 성향검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에 집중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가. 그 사람의 그 애니어그램은 번호로 말하거든요. 그 번호에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뭔가. 약점은 뭔가. 그 사람이 다뤄야 할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퇴행이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해요. 그래서 사실 애니어그램은요 그렇게 회피하지 않아요. 애니어그램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고 공부하고 내가 이거로 내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결정하면 사실 이거가 그렇게 막 유쾌하고 막 즐겁고 재밌어 이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봐야 돼.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이야 너무 재밌는데? 와 애니어그램 이런 거야? 뭐 그래도 좋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심각해지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 번호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데 이 번호는 이런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다?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지?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요 우리가 고착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겠지만 고착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걸 격정이라고 말하고요. 그 고착과 격정을 나눈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우리 삶 안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우리 안에 연약한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가 있고 그 거짓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 고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한다는 거는 그런 거야가 아니라 내 삶에 뿌리내려 있는 거짓 진리, 그 고착,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했던 그 반응들을 진리 안에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요 이제 에네아와 그라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에네아는 이렇게 쓴 것처럼 9이라는 뜻이고요. 그라모스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9개의 그림이라는 그것이고 크게 애니어그램은 3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과 정삼각형 보이세요? 네, 정삼각형과 그리고 한붓 그리기로 그려질 수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 이렇게 보이시죠? 이 3개의 그림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면요, 애니어그램은 각각 9가지로 나눴는데 9가지를 번호로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이렇게 사람이 뭐 75억 이렇게 되는 인구들이 어떻게 9가지로 다 나눌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오랫동안,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그 9가지. 여기에 또 이 9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속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날개라고 해서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번호, 양쪽에는 번호 있죠. 그 번호를 중에 하나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유형으로 들어가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내가 2번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러면 1번에 2번 날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이지만 1번에 2번 날개와 1번에 9번 날개는 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몇 개로 나뉘어요? 9개가? 18개로 나누죠. 2개씩 나누니까 18개도 나누는데 여기에서도 에너지 방향으로 에너지가 있지만요. 그 본능으로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하냐 또 사회적 본능이 강하냐 성적 본능이 강하냐 이걸로 또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18가지가 3개로 나누니까 몇 가지로 나눈 거예요? 54가지로 또 나뉘고 54가지 안에서도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뭐 MBTI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내가 경험한 그것들로 더 세분화돼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인생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뭔가, 내가 진짜 피하고 싶은, 이 직면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로 가장 크게 9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번으로 나눠놨고요. 그 각각의 번호에 해당되는 그 유형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얘기할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시중에 인터넷상으로도 체크해서 애니어그램 확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설문지법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은요 의도가 뭐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리검사에 있어서는 설문지법보다는 대화법이 더 중요하고요. 그보다는 투영 검사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게 투영돼서 나오는 뭐 그림 검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더 위험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특히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실 설문지법으로 인터넷 상에 막 떠도는 뭐 몇 개 안 되는 그 문제들을 내가 체크해서 딱 나오는 걸로 나 뭐 몇 번이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닥 정확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각각의 번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내가 이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게 뭔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 그 두려움, 그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지? 라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쨌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굉장히 또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해야 되지만 오늘은 어쨌든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한 이후에는 설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번호마다 그냥 뭐 설명할게요. 각 번호마다 15문제씩을 써놨어요. 거기에 번호로,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몇 문제죠 그러면? 135? 135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다 점수 1번부터 5점까지게, 그래서 아니다 그럼 1번, 맞다 그럼 5번, 그 안에서 점수를 체크하셔서 그 15개씩 더하고 15개 더해서 9개 점수를 이렇게 구해 오시면 그 이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게요. 우리가 1번부터 9번이면 맨 꼭대기에 1번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9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애니어그램의 특징인데요. 9번과 3번과 6번은 짝을 이루어요. 이 세 개만. 그리고 나머지끼리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9번, 3번, 6번이 속해 있습니다. 중심에. 그래서 9번이 맨 처음에 올라가요. 그리고 8번, 9번, 1번은 본능이 배 중심이어서 배형이라고 말해요. 장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형이 오해하면 리더 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8번을 8번에 속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수식하는 단어를 표현하면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8번의 유형들은 대부분이 지도자.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8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니까 장형 하면은 리더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형이 아니라 이 스톰이 배형이야. 배형. 에너지를 소화력이 높은 사람. 그리고 에너지가 감정, 하트, 감정, 가슴에 있는 사람.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머리, 브레인, 뇌에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 사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고형과 감정형과 본능형으로 특징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세 가지 본능을 이렇게 나눠요. 네, 좀 보세요. 사고 중심은 난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감정 중심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장형들은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 질문들이 이 각각의 그 본능 중심, 사고 중심, 가슴 중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질문들이요. 이 질문들로 말미암아 그 자기가 피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피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고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각각의 번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원래 하나님 만드신 내가 있죠. Real Self라고 하는데 우리 수련의 주제로 말하면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결핍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겼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거짓 진리를 들어와요. 그 두려움, 결핍이. 그 거짓 진리를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이니까. 그 반응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기고 그것이 고착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번호에. 그래서 그것이 각각의 번호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죠. 그 단절이 결국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은 근본적인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이 두려움을 쌓게 되고 그것들이 각각의 번호마다의 잘못된 형태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기고 거짓 진리가 생겨요. 그래서 1번은 결핍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부도덕하고 결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옳지 않아, 부도덕해. 그리고 결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1번 유형들은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어서 생기는 거짓 진리, 말하는 거짓 진리가 뭐예요?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실수를 죽기보다 싫어해요. 1번들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실수하는 것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요 각각의 번호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몇 번이다가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번호의 두려움을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9가지 유형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내재하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다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1번은 요것만 있어가 아니에요. 요게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다른 두려움들, 앞으로 보게 된 2번, 3번, 4번에 갖고 있는 두려움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어떤 두려움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가, 나의 가장 두드러진, 나를 좌지우지할 만큼 내가 정말 피우고 싶은 두려움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이것도 있는데? 나도 이거 두려운데? 나 이것도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가장 나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내가 진짜 피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보셔야 돼요. 1번은 뭐예요? 실수는 옳지 않아. 거짓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가 뭐예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들 1번은요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완벽주의자. 완벽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생기는 고착이 굉장히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완벽주의로 고착이 돼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완벽해야 되는데 세상이 완벽하지 않잖아.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완벽해 하려고 해요? 내가 부도덕하고 결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나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가 않아. 완벽하지 않다는 거는 난 부도덕하고 결함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 근데 재밌는 건 완벽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 나중에 더 보겠지만 그래서 다르게 봐요. 그래서 성격이 분개하는 자. 2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하는 친밀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 결핍이 일어났어요. 2번들은 그 결핍이 어떤 두려움을 나타났냐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 그래서 거짓 진리가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 옳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사랑받아야 되잖아. 내가 사랑받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 이게 나의 필요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필요만 중요해 라고 거짓 진리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대응이요, 사랑받고자 노력하는데 그 사랑이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사실은 안 받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려고 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랑이 안 받아지잖아.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무엇에 집중할까요?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고 너의 필요가 중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래서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착이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상대방을 하여금 이 사람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너무 필요해.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갈망해. 2번은 뭘 피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나의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2번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성격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도와주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우예요? 그러니까 갑이에요? 도움 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갑이죠. 도움 받는 사람이 을이잖아. 그래서 2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 자만, 우월감을 나타나요. 3번. 점심 먹기 전까지 요것만 하면 끝나겠네요. 3번은 단절로 말미암아 생긴 그 결핍, 그 두려움이 뭐냐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치가 없다.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다. 무가치하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 그러니까 1번과 좀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뭐였어요? 완벽. 네?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흠이 있는 거. 이 사람은 뭐예요? 가치가 흠이 있어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돼. 그 흠은 가릴 수 있어요. 3번은. 1번은 흠 자체가 문제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흠이 없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은
흠이 있어도 가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 흠은 숨길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1번과 3번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요. 너무 죽기보다 싫어, 그게. 그래서 거짓 진리가 뭐예요?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가치를 평가받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이 사람은. 가치를 평가받아서 가치 없다고 여겨질까 봐. 이 사람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요. 대응 방법이 뭐예요? 탁월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여지기 위해서 애써요.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3번은요. 3번의 특징은요. 가면을 써요. 이미지 메이킹에 뛰어나요. 그 내면이 어때든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중요해요. 그게 같이 있으면 내 내면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괜찮아. 3번. 1번은 내면이 쓰레기면 안 돼.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돼. 그럼 화가 나. 근데 화를 내요 안 내요? 못 내. 3번은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면 내죠. 화를 내는 게 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면 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대부분 안 내겠죠. 왜냐면 화내는 사람 안 좋아하잖아. 이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네. 근데 화내는 게 때로는 그게 도움이 되고 이미지라면 낼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고착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스스로를 속여. 스스로. 나도 나를 속인지 몰라. 이 사람은. 이게 난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깊이 다뤄야겠죠. 이게 내 가면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다 가면을 써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다 써요. 누구나 가면은 다 있어요. 숨기고 싶은 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은 그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4번. 4번은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완전 우주원인데. 오주원이요? 그냥 발에 치는 그냥 돌멩이 같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나는 다이아몬드여야 되고 나는 크리스탈이어야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정말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짓 진리가 있냐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평범한 거 그리고 행복한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복이잖아요. 일상적인 행복, 소소한 행복 그거는 옳지 않아. 왜요? 평범하니까. 내가 평범해지잖아. 난 특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굉장히 추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과한 자기 몰입으로 왜곡돼서 사실은 이 사람은 감정도 감정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약간은 4번이 잘못 발전하면 굉장히 기괴한 사람처럼 돼요. 왜요? 특별하게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착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격. 그러니까 이게 또 고착이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특별해야 되잖아. 특별한 건 특별하지 않는 거는 못 참잖아. 근데 세상은 이 참 아이러니가 나는 특별한데 나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4번들은요. 특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특별함을 특별하게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기예요. 질투가 굉장해요. 4번. 이게 그 사람의 성격으로 고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특강 두 번째에서 얘기할 건데 두 번째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슬픔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실을 의미해요. 상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결핍이 생겼죠. 모든 인간은 다 결핍해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아버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결핍해요. 그러면 결핍이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다 슬퍼요. 안 슬픈 사람 없어요. 아무리 웃고 있는 사람이라도 안 슬픈 사람은 없어요. 슬픔은 우리의 그 존재예요. 그냥. 왜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 구원, 영생, 생명, 상실했죠. 결핍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번호는 다 슬퍼요. 근데 봐봐요. 1번은 슬퍼. 만약에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숨겨요. 네. 왜요? 완벽하지 않거든 슬프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요. 1번은요 슬프면 웃어요. 차라리 웃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웃어요. 2번은요 슬퍼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울어요? 주변 사람을 챙겨요. 그러니까 봐봐요. 2번은요 자기 필요를 안 돌보잖아요. 왜 슬픈지 몰라요. 그 슬픈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챙겨요. 근데 울어요. 눈물이 나. 그럼 물어봐. 왜 울어? 몰라. 2번. 3번. 슬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미지라면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해돼요? 근데 진짜 눈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번호는 사실 진짜 울어야 돼요. 진짜로 울어야 돼요. 근데 더더군다나 3번은 진짜 울어야 돼요. 진짜 슬퍼야 돼요. 왜요? 그게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3번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3번은 그게 이미지라면 울어요. 대부분은 안 울겠죠. 왜냐면 운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4번은요. 슬픔을 즐겨요. 왜? 독특하잖아. 이상한데. 좀 이상한 거 어떻게 사고? 4번 이상해요? 아니 4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거예요. 왜곡. 5번. 5번은요. 자 이제 5번부터가 자 5번부터가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그러니까 사고 중심이에요. 에너지가 사고에 있어요. 그 보면 2번부터가 감정형이었죠. 하트. 딱 돕는 사람. 같지 않아요? 3번. 4번. 이게 보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9번, 3번, 6번이 짝을 이룬다고 했죠. 그리고 중심에 있다고 했죠. 이게 중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8번, 9번, 1번은 본능 중심인데 가운데 있는 9번은요. 본능과 가장 안 친해요. 2번, 3번은 가슴 중심이잖아요. 감정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3번이 감정과 가장 안 친해요. 설명을 드리니까 아시겠죠? 3번은 감정이 가장 안 친해요. 자기 감정을요 이미지하지 실제로 그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그리고 5번, 6번, 7번은요 사고 중심인데 6번이 사고랑 가장 안 친해요. 그래서 6번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6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착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자 볼게요. 다시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그 5번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요. 사람은 남을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전 본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짓 진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옳지 않아.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가 뭐예요? 대응 방식이 뭐예요? 지식과 자식이라고 써놨네? 자식 아니야? 못하다. 지식과
정보로 유능해지고자 했어요.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갈망해요. 모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각각 다 모든 지식을 다 그냥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고착이 나타나냐면 과도한 전문화를 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속들 다 하려고 이렇게 그 지식을 막 수집해요. 쓸데없는 지식까지 다. 그래서 약간 편집지능인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성격은 어떠냐면요. 보세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책마다 애니어그램을 소개하는 학자들마다 이 표현이 좀 다른데 이게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PPT를 만들 때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썼어요. 단어들을 다. 일부러. 왜냐면 책마다 소개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하나를 딱 고착해버리면 다른 책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 단어들 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다 섞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인색한 자. 그러니까 왜요? 내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색한 거야. 나누지 않아. 공유하지 않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탐욕스러운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워. 인색이랑 탐욕은 너무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왜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탐욕해요. 탐욕스러워요. 5번은. 잘 보세요. 5번은 무슨 이유요? 무슨 중심? 머리 중심이야. 탐욕스럽다는 게 감정적으로 탐욕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탐욕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6번은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내 인생에 정보를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도와주고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안전해지고자 애쓰는데 안전해지고자 애쓰는 방법이 뭐예요? 안전해지고자 하는 방법은요. 나를 보호해주고 신뢰해줄 수 있는 누군가 권위자를 끊임없이 찾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요. 이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아로 나타나요. 6번을 표현하는 가장 특징은 충성이에요. 충성.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을 갖고 싶어서 노력해요. 근데 그 확신이, 그 의심이 풀어지고 이 권위는 내가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이 단체는, 이 조직은, 이 교회는, 이 모임은 내가 신뢰할만해 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사람은요 올인해요. 충성해요. 자기를 완전 다 갈아서 넣어버려요. 삼국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관우? 관우는 1번에 가까워요. 완벽주의자. 흠이 없어요. 이 사람. 제 생각에는 조자룡 아닐까 싶어요. 조자룡. 유비에 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충성하고 삼국지 다 읽으셨죠? 유비의 아들 누구예요? 이기의 아들. 유선을 적진해서 뛰쳐들어가서 그 유선을 들쳐매고 나왔던 장수가 누구예요? 조자룡이에요. 그 유선이 그래서 아버지가 조자룡을 잃을까봐 너무 화가 나고 유선을 저 던지잖아. 그래서 유선이 약간 바보가 되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삼국지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요? 6번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7번은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정말 피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진 것을 박탈당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는 진짜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번과 완전 반대죠. 같은 머리였는데 거짓말과 완전 반대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는 옳지 않아. 7번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건 옳지 않아. 왠지 아세요? 이 사람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진 것을 박탈당하거나 고통을 피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박탈당하거나 고통당하거든요. 이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욜로를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 7번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속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계에 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통당하거든요. 그 싫어요. 그래서 고통을 잊고자 행복해지고자 노력해요. 그래서 과도한 도피로 왜곡하고요. 과도한 탐닉으로 왜곡해요. 고착이 돼요. 그래서 쾌락을 탐닉해요. 8번부터는 이제 장형, 배영입니다. 본능 중심이에요. 8번이 갖고 있는 두려움. 지금 다 기억나세요? 네. 자, 복습해볼까요? 1번은 뭘 피하고 싶어요? 네? 결함이 있는 흠을 피하고 싶어. 흠이 있는 거, 결함이 있는 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실수하면 돼, 안 돼?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실수한 손가락 잘라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런 사람이 1번. 화가 그래 막 나요. 실수에 대해서 막 화가 나. 근데 화가 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완벽이 또 깨지니까 화도 못 내요. 그런데 화내요, 실제로. 1번은. 화 많이 내는 유형입니다. 2번은 뭘 피하고 싶어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않아. 다른 사람을 돌봐요. 3번은요, 뭘 피하고 싶어요? 가치 없는 걸 피하고 싶어요. 가치 없는 거. 그 가치 있는 것이라 요즘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다 모으겠죠. 그걸로 자기를 포장하겠죠. 3번. 4번은 뭘 피하고 싶어요? 특별하지 않게 평범한 거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5번은 네? 뭘 피하고 싶어요? 네? 무지. 네, 무지를 피하고 싶어요. 무지. 세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무지함으로 서바이벌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탐닉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인색해요. 안 나는 공유하지 않아.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6번은 뭘 피하고 싶어요? 뭘 피하고 싶어요? 예? 정보를 못 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권위자를 찾아 헤매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충성해요. 7번은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요. 고통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 인생은 엔조이지. 무슨 고통이야. 8번은요. 뭘 피하고 싶어요? 이제 보세요. 타인에게 통제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8번. 통제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못 견뎌요. 제가 이렇게 Q&A 때 얘기했죠. 아까 저는 본능적으로 해서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8번이거든요. 그래서 8번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조종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 거짓말가 뭐예요? 약해지는 거는, 약한 거는 옳지 않아. 약한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 자, 보세요. 8번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약점을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 절대 안 드러내. 왜? 그걸로 내가 통제받을까? 안 드러내. 1번은요? 안 드러내. 왜? 흠이니까. 2번은요? 자기 약점이 뭔지도 몰라야죠. 3번은요? 필요하면 드러내요. 이게 이미지면. 이해돼요? 4번은요? 독특하잖아. 독특하잖아. 즐기나요? 5번은요? 약점을 사람한테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고 숨겨요. 끊임없이 지식으로 채워요. 약점을 채우려고. 6번은요? 나의 약점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내요.
7번은요. 야, 약점을 드러낼 동안에 해야지 하나라도 더 즐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7번. 야, 하나라도 더 즐겨야지. 지금 무슨 약점이 뭐가 있어? 야, 약하면 좀 어때? 즐기면 최고지. 즐거우면 장땡이야. 약해도 괜찮아. 즐거우면 장땡이야. 아프지만 않는데. 8번은요. 절대 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애쓰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싸워요.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외부의 세력들과 싸워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투사 같고 그래서 때로는 독재자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정욕적인 자아로 나타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7번은요. 고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격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8번은요. 정욕으로 나타났죠.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7번과 8번 둘 다요. 예를 들어서 성에 탐닉할 수 있어요. 7번도 8번도 성이 탐닉할 수 있어요. 성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7번, 8번. 근데 8번은 정욕적이고 7번은 탐닉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 피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7번은 뭘 피하고 싶어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나타난 고착이 탐닉이에요. 8번은요. 약함을 피하고 싶어, 통제받는 걸 피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게 정욕이에요. 자기가 정욕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연약해져서 성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7번은요. 8번은 그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하다면, 고통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맞서 싸워서 쟁취해내요. 그렇게 성중독으로 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7번은요. 그걸 가기 위해서, 탐닉을 가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면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고통은 싫어요. 탐닉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8번은 탐닉을 누려 얻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또 즐겨요. 싸우고 이래서 뺏고 이래서 그 과정 자체를 즐겨요. 7번은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잘 안 뺐어요. 왜요? 고통스러워서 잘 안 해요. 7번과 8번의 차이예요. 9번 마지막 9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겠습니다. 9번은요. 뭐를 피하고 싶냐면 연결이 끊어진 걸 피하고 싶어요. 연결이 끊어지는 거. 혼자만 단절되는 거.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평화가 깨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짓들이가 뭐예요? 연결이 깨지지 않고 관계 안에서 자기 혼자만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건 옳지 않아 라고 해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 순간 부딪히면 깨지잖아. 그래서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9번들이요 선택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잘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좋아서 선택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너무 1차적인 예지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다 괜찮아. 진짜 짜장면 짬뽕 다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9번들은요 내가 짜장면 먹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9번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짜장면을 먹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순간 이 사람이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거기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거예요. 너무 1차적이지만 9번들은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소리. 갈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애써요. 절대로 자기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그런 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서 아예 원천 봉쇄해요. 싹을 잘라버려요. 이 사람이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착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요. 태만이에요. 태만. 잘 선택하지 않아요. 잘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바꾸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움이요. 8번의 고집스러움과 달라요. 8번은 어때요?
8번은 고집스럽고 8번도 되게 고집스럽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고집스러워요. 9번은요. 이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요. 나태한 자, 게으른 자가 나타나요. 9번은 잘 선택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이 평화가 깨질까 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유에서 다루겠지만 9번들이 있어요.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작은 것부터 선택하는 걸 훈련해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 작은 것부터. 9번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보세요. 봐봐요. 9번은요. 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아. 8번은요. 약해지는 건 옳지 않아. 7번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옳지 않아. 6번은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건 옳지 않아. 5번은요. 세상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아. 4번은요. 평범한 건 옳지 않아. 3번은요. 내가 누군지 정의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미지로. 2번은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건 옳지 않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1번은요. 실수하는 건 옳지 않아. 자 보세요. 이제 장형, 대형 본능 중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죠? 나는 어떤 상태일까? 자, 8번 뭐였어요? 메시지가 약해지는 건 옳지 않아. 통제받는 건 옳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난 어떤 상태예요? 통제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상황에 대해서 난 어떤 상태예요? 통제할 때 이 사람은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9번은요? 난 어떤 상태인가? 나는 평화로운 상태. 이게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1번은요? 완벽한 상태. 자, 5번은 뭐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5번의 질문은 뭐예요? 5번은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건 옳지 않아. 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식 속에 있어요. 지식 속에. 이해돼요? 6번은요? 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전 안에 있어요. 안전 안에.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안전 안에 있어요. 그리고 7번은요? 어디에 있어요? 재미에 있습니다. 즐거워. 자, 2번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2번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번은요? 나를 좋게 보는 네. 4번은요? 특별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에너지 방향이 나에게 향하느냐, 타인에게 향하느냐, 양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금 해석이 달라집니다. 마무리할 건데요. 오전을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한 거예요. 9가지의 고착이 뭔가. 그래서 그 고착이 성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1번 뭘로 나타나요? 분노로 나타나요. 자, 2번은요. 자반심. 자, 3번은요. 기만. 기만 뭔지 아시죠? 기만. 기만 뭐예요?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요. 남도 속이지만 나도 속여요. 4번은 뭘로 나타나요? 시기심. 5번은요. 인색으로 나타나고 탐욕으로 나타나요. 6번은요.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7번은요. 합리로 나타나고요. 8번은 정욕으로 나타나고 9번은 나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 고착을 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1번은 평온 3번은 2번은 범수 3번은 진실해야 되고요. 4번은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5번은 얽매이지 않고 6번은 용기를 내야 되고요. 7번은 절제해야 되고 8번은 순수함 추구해야 되고요. 9번은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부터는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손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몇 시에 다시 모이면 될까요? 1시 반? 1시 반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식사는 1층에서 합니다. 식사는 1번 같아요? 근데 검사도 해봐요. 근데 1번 같으면 1번일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이거 나인 것 같은데 하는 게 나오면 1번하고 2번. 살짝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누구 하면 누구예요? 아래 검사님 나와주세요. 어영마도 딱 들어오셨네. 딱 들었던데. 어영마도 일 잘하는데. 근데 다 잘하시는 분들 도와주시고 계셔서 괜찮아요. 끊을까요? 네, 네, 네.